안녕하세요. 안상현입니다. 애니어그램 관련해서 그 리더십하고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각 유형별로 리더십의 특징,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뭐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 각 유형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. 근데 큰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뿌리와 줄기를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잔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그 유형, 해당되는 유형을 이해하기가 쉽죠. 사실 오늘 8유형 중심으로 리더십 이야기를 할 텐데 8유형마다 또 다 달라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8유형의 그 하위 본능이 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. 8유형이 예를 들어서 자기 보존 8유형이다.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보존 본능 플러스 이제 8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격정, 어떤 욕망. 8유형의 그 격정이 이제 대표적으로 욕망인데요. 그 자기 보존 본능과 욕망이 합쳐지게 되면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죠. 마찬가지로 또 8유형인데 그 사회적 본능의 8유형은 이게 영유형이에요. 그래서 8유형처럼 안 보이기도 합니다. 이 그 연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사회적 그 8유형은 그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하는 그런 그 행동들이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는 8유형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만약에 1대1 본능의 8유형은 이 소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가 아주 두드러지는 유형이에요. 이렇게 8유형이지만 하위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바뀌고, 그리고 날개, 8유형이 9유형 날개를 쓰느냐 1유형 날개를 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또 바뀌거든요. 9를 쓰는 팔의 행동과 2를 더 잘 쓰는 팔의 행동이 또 달라집니다.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? 화살표죠.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, 5번 영향이 있잖아요. 8유형이 이제 좀 건강할 때는 이제 통합적인 방향으로서 이 유형에 머물러 있죠. 이럴 때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8유형이 정서적으로 이제 통합되면은 이 유형의 그런 어떤 행동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, 이제 정서적으로 좀 비통합 방향으로 8유형이 좀 건강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비통합 방향으로 가면 5유형의 그런 정서 상태에 머물면서 그 행동들이 나오거든요. 거기다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8유형이지만 또 발달 단계가 있죠. 1, 2, 3 수준에서는 건강한 8유형의 모습이, 4, 5, 6 수준에서는 이제 보통의 평균적인 보통의 8유형의 모습. 요때가 이제 가장 8유형을 이해하기에 좋은 그 성격 특징들이 잘 잡히죠. 건강 단계로 가면은 이게 또 섞여요. 잘 안 보여요. 그리고 이제 또 건강하지 못한 단계인 그 7, 8, 9 단계에서는 또 여기서도 또 헷갈립니다. 8유형이지만 섞이면서 그 8유형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8유형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하위 본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바뀌고, 두 번째 어떤 날개를 주로 쓰느냐에 따라 바뀌고, 또 세 번째 이제 화살표 방향 2번과 5번이라고 하는 화살표 방향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바뀌고, 또 네 번째 발달 단계가 지금 현재 주로 쓰는 의식의 수준이 건강한 레벨이냐 평균적이냐 건강하지 못한 레벨이냐에 따라 또 바뀌고,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각 유형의 특징 중심으로 공부할 때는 재미있다가 점점점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
그 뿌리를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야, 이거 너무 어렵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판류형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리더로서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에요. 특히나 조직에서는 많이 보이고요. 그리고 판류형 자체가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좀 강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드러나죠. 눈에 잘 띄죠. 결단력 있고 사람들을 딱 이끄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딱 이런 스타일로 기본적인 성향이다. 그런데 여기에 자기 보존 본능, 사회적 본능, 또 1대1 본능이 이제 결합이 되면 또 바뀌고 또 9번 날개, 1번 날개가 결합되면 또 이게 모습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2번에 화살표에 가 있는 자, 5번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리고 발달 레벨에 따라 건강한 모습, 보통 또 건강하지 않은 그 모습에 따라 또 달라진다. 이렇게 결단력 있고 사람들을 이끄는 이 특징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장점, 강점이 뭐 정말 많은 유형이죠. 다른 유형들도 정말 많지만 팔류형 아주 또 강점이 많고 매력적인 또 사람들도 있어요. 자, 첫 번째 직설적이에요. 이게 좀 둘러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. 딱 결론, 핵심 위주로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딱딱 약간 좀 이분법적이죠. 흑백 논리 같은 느낌이죠. 자신감 넘치죠. 이 직설적인 사람 중에 뭐 자신감 넘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?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하는 거죠. 이런 사람들 권위적일까요? 권위가 있죠. 권위가 있으니까 리더로서 또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권위라는 게 결국은 권력, 어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. 권위 있어 보이기 위해선. 그 힘은 이제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판류형에 대해서 이런 전략적 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머리형 아니잖아요. 장형이잖아요. 그런데 저런 전략적 사고를 한다고요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판류형은 애니어그램 그 도형 위치에서 보면 가슴형하고의 그런 거리가 좀 있지만 이 바로 머리형하고 붙어 있잖아요. 판류형이 바로 옆에 7번과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 판류형은 기본적으로 본능을 자신의 직감이나 본능을 쓰면서 그 다음에 잘 쓰는 게 머리예요. 굉장히 전략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없어요. 그게 다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어떤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지 뭐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고 생각 없는 사람이다.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. 물론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있지만 예, 굉장히 전략적이다. 그리고 뭐 아주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말하자면 좀 부수고 넘어가는 거죠. 뭐 가로막는 게 있으면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거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. 이런 면 때문에. 나를 가로막는 게 있어? 이거 봐라 하고 그냥 넘어서는. 그리고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편에 대해서 엄청 잘 챙겨요. 내 편, 네 편, 내 편 이런 구분이 아무래도 있죠.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잘 보호합니다. 추진력이 뛰어나죠. 딱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요. 그래서 뭐 불도저 같기도 하고 뭐 좀 안 좋게 불건강할 때는 코뿔소 같죠. 그냥 아무나 다 들이받으니까 추진력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기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도 강해요. 그래서 타인의 성공 이런 거 자기만 돋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성공을 해서 이뤄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. 나머지 성격도 다 그렇지만 강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또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다
반대로 우선 생각할 수 있다는 것, 이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약점은 무엇이냐? 자기가 꼭 리더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팔류형 둘이 같이 있다 한 조직 안에, 이거는 있을 수 없죠. 바로 서열 정리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만 따르지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하자면 정글의 밀림에 그 그러니까 사자 두 마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그런 서열이 필요합니다. 주도권을 자기가 쥐려고 하죠. 항상 끌려가는 거 싫어하죠.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참 잘해요.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. 그리고 느린 행동 이런 거 못 참죠. 빨리빨리 해야 돼요. 빨리빨리 안 하는,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안 하거나 물었는데 답을 안 하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답답해하죠. 그리고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약한 사람이죠.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질질 짜고 뭔가 이렇게 좀 도전 정신 없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고 위축되고 이런 사람 보면 더 화가 나서 더 뭐라고 그래요. 차라리 그냥 대드는 게 낫지. 못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대드는 게 낫지. 그냥 막 낑낑거리고 그냥 뭐라고 한마디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깨갱거리고 그러면 아유 하고 그냥 더 그냥 이렇게 좀 눌러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. 또 지나친 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탈진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8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이 쉴 때는 아플 때예요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뭔가 계속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를 통제 못하는 거죠. 이거 이제 확 올라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팔류형에게는 정말 중요한 어떤 성장의 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모든 팔류형이 다 저렇게 분노를 통제 못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위 유형이 자기 보존이냐, 그리고 사회적이냐, 1대1이냐에 따라서 분노 통제하는 또 스타일들이 정도가 다 달라요. 그리고 9번 날개, 1번 날개 쓰는 거에 따라 또 바뀌고, 그리고 이제 화살표 2번에 가 있느냐, 5번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, 발달 단계 건강하냐, 보통이냐, 건강하지 못하냐, 이 상황에 따라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행동도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게 약점이고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때론 강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강점과 약점이라는 건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지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.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. 상황에 따라 바뀐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뭐 심플하게 그냥 뭐 리더십 개발 방안이라고 좀 거창한 제목을 썼는데 8유형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아무래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좀 종종 있는데 요것만 좀 컨트롤 해줘도 주변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을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는 것 이런 것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아무래도 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에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, 이런 점들이 8유형의 어떤 리더십 조직 안에 있으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애니어그램 9가지 유형의 그 리더십과 관련해서 정리했는데요.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장형 8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9유형, 1유형 이렇게 뒤이어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앞서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. 기본적인 어떤 그 가닥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더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래서 어떤 뼈대가 되는 8유형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세부적으로 가지를 쳐 나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